건우은희는 이런 부분은 또 처음이야. 그치? 이혼을 했다가 그치. 재결합을 했는데 다시 2%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은희가 나는 다시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 같고 음, 이 인간이 얼마나 자기 잘못을 모르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 음, 음, 그러니까 음. 개조하고 싶은 느낌이랄까? 맞아. 당신은 이게 잘못됐어. 당신은 이게 문제야. 음, 이것도 당신이 잘못됐고 저것도 당신이 잘못됐고 그 전에 했던 그것도 네가 잘못했어. 그거를 맞아. 만천하에 알리고 싶어서 나온 것 같은 느낌이랄까? 맞아. 맞아. 이제 그래서 너의 잘못을 네가 인정하면 나 이제 그때부터 좀 받아줘 볼게. 음, 약간 음, 이런 음, 마음으로 나온 것 같은데 음, 난 그 태도에서부터 다시 잘 될 수 있을 수가 없다. 음, 그런 태도를 갖고 어떻게 다시 좋은 소리도 음. 칭찬도 10번 내 이상은 하지 말이, 내 말랬어. 말이. 나 외웠어. 나도 외웠어. 통장에 7만 원밖에 없고 집에 있는데 분유값도 없고 기저귀 값도 없는데 연락도 안 됐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냐고 내 4주 거 동안 아니야. 한 번 연락 안 하고 찾아오지 않았는데 내 통장에 7만 원. 이 얘기를 한 진짜 10번 하잖아. 만나는 사람마다 하잖아. 만나는 맞아, 맞아, 사람마다. 맞아. 그러니까 물론 그게 남편이 잘했다고 해서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음, 그런 남자를 너를 배려하는 남자로 바꾸든 뭐 인식시키든 해서 데리고 살려면 그 소리는 더 하면 안 된다. 음, 음, 뭐 그 소리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를 들어 너랑 나랑 말을 하고 있어 이렇게 뭔가 상황이 잘못돼서 내가 들어왔어 얘기를 하다가 싸움이 음, 돼가지고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그 남자는 좀 우둔해서 예를 들면 너가 그거에 대해서 센스가 떨어져서 그 상황에 대한 인지를 잘 못하는 사람이야 항상 그러면 돌아와서 사실 싸워서 내가 들어왔는데 들어와 놓고 이래 네가 날 쳐다보지 않고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내가 들어온 거 아니야 음, 이렇게 그 상황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말을 바꿔서 얘기하는 거야 음, 근데 그거를 되게 많은 상황에서 내가 느꼈어. 음, 그러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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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되게 너보다 영리하고 내가 너보다 말 잘하고 음, 내가 너보다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야가 완전히 뿌리 박혀 있어서 어떤 상황에 있어서 뭐가 잘못됐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편이 데이트를 짜보자 했을 때도 한번 짜봐. 네가 나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내가 볼게. 이렇게 테스트 했어. 하듯이. 근데 그것까진 그렇다 쳐. 음, 그래서 남편이 이래저래 해서 했어.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걸 명확하게 말하지도 않은 것도 나는 이해가 안 그렇지. 되고, 그래서 설령 그걸 했다고 쳐. 그러면은 그냥, 아휴,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 알면서도 하네. 역시 우리는 이런 면에서 안 맞는다. 다음부턴 내가 얘기할게. 이렇게 하면 될 일을 애를 낳은 지 100일도 안 된 여자, 바람 무릎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것도 생각 못 하고, 그렇게 추운데 데리고 나서 나 무릎에 바람 다 찼잖아. 모든 상황이 자기가 열악하고 불리하고 뭐 부당하고 다 그런 거야. 뭐 하나만 해도. 그걸 거기다 다 대입시켜. 맞아. 모든 걸. 음, 그러니까 듣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남자 죽일 놈이네. 막 약간 이렇게 들리는 어, 거야. 어, 어. 그렇잖아. 그 가족들이 듣거나 주위 사람들이 들으면 야, 진짜 어떻게 애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것도 생각을 못 할 수가 있어. 막 이렇게 되잖아. 근데 사실 그 남자는 그냥 단순하게 데이트 코스를 짜보라니까 그래, 액티비티를 여기까지 왔으니까 해볼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한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마치 애를 방금 난 여자 무릎에 바람차게 한 나쁜 놈으로까지 몰아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은희가 사실 굉장히 이상하고 독특한 사람이라기보다 여성들에게 있는 어떤 기본적인 성향 같은 것이 내가 이것을 바꿀 필요 없다고 느낄 때 계속 극대화됐을 때 나오는 케이스인 것 같은 거야. 맞아. 뭔가 고칠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인지도 없어. 나는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인지도 없을 때 그 어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이 극대화돼서 나타난 남편을 이해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맞아.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네가 다 틀렸어라고 할 때 그게 굉장히 극대화돼서 나오는 게 아까 신주가 말하는 것처럼 절대로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해줘. 내가 원하는 거를. 그러니까 대부분 간접 화법을 쓰는 아내들이 많다고 했는데 그게 더 극대화되면 내가 말 안 해도 네가 알아야지. 내가 네가 그것까지 내가 뭘 얘기해야 돼? 원하는지. 어. 그리고 그게 좋은 남편이야. 아내가 원하는 데이트를 짜오는 게 좋은 남편이야. 막 그 인스타 수많은 자기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 SNS 같은 걸 보면은 데이트
코스 짜서 데려가는 남자들 막 이런 거 올릴 거 아니야? 남편이 남자친구가 이런 데 데려왔다 하는 거를 쭉 보면서 그래 이래야지 남편은 이래야지 왜 너는 못해? 네가 한번 이번에는 내 마음에 들게 짜와봐 라고 하는 부분이 나는 그렇게 낯설진 않았거든? 막 뭔가 모두에게 있는 어떤 약간의 바램을 굉장히 당당하게 크게 드러내는 요구하는. 모습으로 그게 보이고 또 진짜 아까 실주가 말한 것처럼 진짜 나쁘게 말하면 가스라이팅인데 왜 자기는 계속해서 그놈의 4주 그놈의 7월은 얘기를 계속하면서 남자가 과거 얘기를 하면 왜 과거 얘기해? 왜 그런 거 있잖아. 내가 과거 얘기하는 거 맞, 그러니까 맨날 과거 얘기해 그러니까 내가 놓고. 말한 포인트가 그거야. 자기가 어,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괜찮고 그러니까. 뭔가 상대가 잘못한 거 하나를 엄청 과장시켜서 그거를 맞아. 받아들이는 거 있잖아. 그 점이 좀 많이 불편해. 자기는 매듭짓지 않고 넘어가는 게 싫다면서 남편이 뭐 과거 얘기하니까 계속 또 그거 가지고 왜 과거 얘기해? 이러면서 진짜 남편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할 것 같아. 그리고 그것도 그렇잖아. 이제 나는 그 사주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는 왜 이혼하는지도 모르는 채 아내가 이혼하자고 해서 이혼 신청서를 냈고 그 사주의 기간이 그러면은 나는 몸도 안 좋은데 아내는 이혼을 하자고 한 것은 나를 버린 거 아닌가라고 응, 하는 응,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응, 동굴 기간 응. 아니야? 뭐 회피하고 싶고 뭐 친구도 안 만났다고 하고 뭐 극복할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 거지. 어떤 연락을 할 만한 에너지도 전혀 없고 아내한테 연락할 생각조차 못했을 것 같아. 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일단 1차 이혼 음, 시점에서 이 음, 남자한테 너는 네가 왜 우리가 이혼했는지도 몰라? 이거부터가 이 그치, 여자는 그치. 납득이 안 되는 거야. 왜 우리가 어, 이혼했는지를 어, 몰라? 내가 그렇게 말을 맞아. 했는데 왜 몰라? 근데 내가 봤을 땐 분명하고 명확하게 어떤 설명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음, 이래저래 음. 이래 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또 왜 아팠을 때 아직도 아파? 이런 말 당연히 들으면 기분 나쁘지. 그거. 맞아. 그 포인트를 내가 안 당연히 써놨네. 기분 나빠. 맞아. 그러면 음, 나는 많은 음. 여성들이 그걸 참고 애를 볼 일이 아니라, 나 아직도 아파. 당신이 오늘까지는 좀 이렇게 돌봐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그냥 말해야 된다고 봐. 말하면 근데, 되잖아. 참, 알았어. 네가 나를 이따위로밖에 생각 안 한다 이거지? 알았어. 그치, 그치. 내가 얼마나 아파 죽나 보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음, 음, 음. 나는 참을 마음이 끝까지 있으면 참고, 그렇지 않으면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봐. 맞아. 그러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이 뭐냐면 은희가 뭐 엄청 아팠는데 음. 이제 자기가 방에서 딱 나왔을 때 남편이 아직도 아파? 병원 갈래? 라고 막 물어봤더니 은희는 아니 병원 갈 정도는 아니고 뭐 막 이런 식으로 했더니 건우는 괜찮나 보다 그러고 그럼 나 낮잠 좀 잘게 이러고서는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한테 아직도 아파라고 묻고 자기는 낮잠 자고 들어가냐 이게 말이 막 진짜 다른데? 네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어 상황이 엄청 다른데? 나 그 그 여자 얘기를 집중해서 들었나 봐. 그러니까 실제로 나는 남편이 와서 어 아직도 아파? 이렇게 들은 건데 아파 안 아파를 물어본 거야. 실제로 그냥. 실제로 병원 가야 돼? 이거를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프냐 안 아프냐. 그러니까 내 남자 입장에서는 그럼 지금 병원 가야 되면 같이 가고 아, 그 정도가 아니면 병원 갈 정도가 아니면 그럼 나 좀 힘드니까 낮잠 좀 자게라고 한 거지. 말하자면은 내가 속아 넘어갔어. 진짜 대박이야. 은희 어, 말에 넘어갔군요. 야, 와, 진짜. 그래서 그 패널들이 그거 가지고 계속 얘기했잖아. 김이나랑 김구라는 건우편이야. 아니 그 상황에서 병원 가냐고 물어봤는데 갈 필요 없다 그러면 낮잠 잘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완전 남편 그치, 편에서 그치. 얘기하는 거고. 여자 개그맨이 나왔는데 그 사람은 은희 편인 거야. 음. 그래서 아니 속상할 수 있지. 그게 그게 이러면서 아직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제 아직 연인에서 이제 막 결혼한 그렇지. 부부가 맞아. 됐기 때문에 음. 대부분이 남자 쪽에서 여자한테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젊은 맞아. 여성들이 많아. 나도 그랬고 사실은. 나도 음. 이 정도는 배려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 근데 마치 지금 누가 이 방송을 들으면 너무 친남적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지? 근데 그건 음. 아니고 그냥 결혼 생활을 편안하게 하려면 그들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포인트인 거야.
그치? 음, 아무튼 얘기를 이어가 맞아. 보면 어느 정도는 자기도 내려놓음이 있어야지 어떻게 평생 공주 대접 받으면서 살 수 있겠어. 맞아.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하게 만들어야지 우러나게 계속 음, 비난하면 될, 음. 될까? 바뀔까? 상대가? 이해가 없는 것 같아, 전혀. 어떤 남편과의 어, 관계를 개선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 자체가 전혀 어, 어, 없고,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전혀 어. 모르고, 남편이 심지어 아들 데리고 캠핑을 간다 맞아, 맞아. 그러는데, 와, 나 진짜 그 장면에서 차라리 뭐 아들이랑 남편한테, 아, 둘만 가면 나 좀 질투 나는데? 나도 좀 가고 싶은데?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아, 그치. 분위기가. 근데 아들한테 계속, 엄마 안 가. 엄마 안 가는데? 그러니까 아들한테 짜증 내라고 계속 긁는 거잖아. 엄마도 가!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거잖아. 그 장면에서 진짜 제일 답답했다. 아, 캠핑 가주니까 너무 좋다. 고맙다까지 안 되면은, 나 빼고 가는 게 만약에 서운하면, 아, 나도 가고 싶다. 정도로 하면 되는데. 아니면 나 당신이랑 둘이 가는 거 불안하니까 내가 같이 갈게 하던가 뭔가 그 그래, 그래. 속내를 그냥 맞아, 맞아. 드러내면 어. 되는데 계속 아들한테 깐족대면서 얘기하는 게 마치 아들을 소유하고 싶어서 그러는 걸로 보였거든 나는. 이제 와서 아빠 노릇? 응, 막 이런 느낌도 그치, 들고. 그치. 어. 근데 같이 사는 거잖아. 이혼한 게 아니라. 그런 은희를 보다가 이제 거기 세현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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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라는 응. 부부가 나오네. 그 그치. 부부를 보니까 이제 막 패널들이 엄청 막 감동을 받잖아. 맞아, 맞아, 나나의 맞아. 행동에. 근데 나는 거기서 이제 세연과 나나를 또 설명하면 나나는 나는 몰랐는데 되게 유명했던 커플이더라. 뭐 야구 아, 선수와 레이싱 아, 모델. 레이싱 그리고 모델이구나. 그 둘이 결혼할 때도 막 기사가 나왔었고. 그거 봤어? 이제 세연 이혼 아니, 사유에서 이혼 봤어? 사연은 못 봤어. 그 세연이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보고 이 관계가 좀 이해가 갔던 게 자기가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거야. 그 남편이 야구 선수가. 근데 결혼하고 나서도 무슨 바람을 계속 피고 뭐 주점을 다니고 술집 아가씨들이랑 놀고 뭐 그거를 고백하는 글을 올린 거야. 언제? 최근에? 그 좀 됐지. 아니. 이제 이혼 이게 결정하기 전에. 그러니까 전혀 신뢰가 없는 거야. 이 둘 음. 사이에는. 이혼을 결정하고 이혼 신청서를 내고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조정 기간 동안 여기 사이타운에 어, 들어온 어. 거지. 근데 나는 첫 번째로 아니 저 정도로 이제 신뢰가 바닥이고 완전 이혼이 결정 났으면은 여기에 굳이 왜 왔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 그냥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된다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왔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동시에 왜 패널들이 뭐 나나가 이제 아빠의 어떤 좋은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려고 친하게 만들려고 계속 하는 행동에 되게 감동을 어. 받았는데 그 패널들 중에는 유자녀 기혼 여성이 음, 없잖아. 음.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면 당연히 이혼을 앞둔 시점에 아빠와의 사이를 멀게 만들려는 엄마는 별로 없을 맞아. 것 같거든.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그치? 아이들을 위해서 남편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의 미래, 아이들의 마음을 위해서 아빠가 앞으로 없을 아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좋은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하는 게 너무 당연할 것 같은데 거기서는 은희를 보다가 나나를 보니까 막 너무 감동하는 그치. 거야. 근데 그 나나도 한참 싸울 때는 못 그랬다 하잖아. 이제야 조금 그 그러니까, 관계가 그러니까 벗어나고 나니까 좀 보이는 게 있다고 하는 부분이 지금은 그럴 수 있는 게 아닌가. 혜진이가 애들 있는 앞에서 나 애들 맞아. 낳은 거 나 후회한다 막 그거 그런 나도 얘기를 써놨어. 아, 하잖아. 그거는 애가 어려서 못 알아들을 거야. 아니면 엄마도 화나서 한 말일 거야. 근데 나 그 말만큼은 적어도 애들 있는 데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라고 생각해. 아휴, 마음 아파.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부분이 애들이 어렸을 때는 이게 애들한테 어떤 영향을 갈지 모르는 거야.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애들 앞에서 어떤 말을 해도 애들은 어려서 못 알아듣고 그 별 타격이 없을 거야. 애들은 옆에서 보면 엄마 아빠 싸우든지 말든지 막 과자 먹고 막 TV 보고 다 듣고 이러잖아. 있잖아, 그러니까 근데 알지? 그런데 그게 쌓이고 쌓여서 이제 나나가 키우는 아이들 나이 정도가 되면 자기 얘기를 하고 아, 우리가 줬던 영향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때 깨닫게 되는 거야. 그제서야 아, 아빠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사이가 나쁜 건 아니야. 너희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런 모습을 그제야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나나가 뭐 엄청난 엄마여서 굉장히 뭐 맞아, 특별한 엄마가 맞아. 아니라 그냥 그 나이에 이혼을 하는 엄마라면 당연히 누구나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 패널이 나와가지고 혜진이 만나고 싶다고 음, 했었나? 빨리 이혼하라고 음, 말하고 싶다. 벗어나라고 음, 말해주고 싶다고 하는데 당장 보면 남편이 뭐 위자료 줄 것 같고 생활비, 양육비 줄 것 같고 하지만 사실 막상 음, 생활이라는 건 그렇지 않잖아. 맞아. 그리고 그 생활비라는 게 어느 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사자도 독립을 해야 되는 건데 남편으로부터 음, 자기가 독립적으로 이제 음,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아이들한테 굉장히 힘들어지잖아. 그러니까 내 지금 내 아이들 말이. 얘기가 나와서 이게 생각이 난 건데 그 음, 아이들을 음, 생각하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지만 아빠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엄마도 잃게 되는 거잖아. 엄마도 맞아. 일선으로 뛰어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음, 면들을 충분히 많이, 그러니까 아이들을 생각해서 참으세요가 아니라 아이들을 생각해서 음. 좀 더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 같아. 그 점을 좀 이해했으면 그래. 좋겠어. 라라가 얘기하는 게 내가 결혼 전 아니면 아이를 낳기 전에 했던 얘기 같아. 아, 불행하면 이혼하면 되지. 그러니까 나는 사실 뭐 어떤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혼을 해야 되면은 이혼한 사람에 대한 특히 이혼녀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받고서라도 내가 불행하면 이혼해야지 당연이라고 되게 쉽게 말했던 것 같아. 결혼 전, 그리고 아이를 낳기 전까지만 응, 해도. 응, 응. 근데 그 라라 씨도 사실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잖아. 아이를 낳아서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이혼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게 응, 되는데 응.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나도 그랬지만 많은 싱글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러면 아이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유보하는 거야? 내 행복을 포기하는 거야? 아이가 전부야, 네 인생에? 라면서 어,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현재를 포기하는 여성인 것처럼 또 요즘에 많은 그 페미니스트 싱글 여성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결혼 생활을 해보면 이혼을 생각했을 때는 정말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그럼, 거야. 그럼. 너무 달라지는 거지. 이 결정에서 생각해야 될 것들이. 내 행복 안에는 나 혼자의 행복이 아닌 거야. 맞아. 이제 아이의 행복까지 포함된 게 나의 행복이지. 아이의 행복 이꼴 내 행복이 아니라 내 행복 안에 아이 행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가 불행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나도 온전히 행복해질 수 없는 거야. 아이 인생에서 아까 시조가 말한 것처럼 아빠도 없어지는데 내가 하루 종일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면 엄마까지 없어지는 부모를 둘 다 우리의 선택으로 아이를 낳아놓고 아이에게서 둘 다를 빼앗는 결과가 되는 것이 맞는 선택인가라는 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게 나의 선택, 뭐 임신이 됐든 임신이 돼서 임신을 한 거든 뭐 마음을 먹어서 임신을 한 음, 거든 어쨌든 나와 남편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잖아. 그러면 나는 음, 내 행복도 중요하지만 그 시점부터는 그 아이에 대한 책임을 무조건 그 부모한테 물어야 되는 시점이 됐다고 생각하거든. 맞아. 그거는 그럼 나는 안 행복해도 돼. 그럼 사실 아이를 낳지 말았어야 돼. 어떻게 해서든. 근데 음, 음, 이미 음, 아이를 낳았고 그러면 그 맞아. 시점부터는 아이는 성인이 될 때까지 돌봄이 필요한 존재잖아. 무조건. 혼자서 음, 살아갈 수 음,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잘 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되는 게 의무잖아. 그래서 내 음. 행복도 중요하지만 희생을 하라는 건 아니고 그 행복 안에 아이의 행복이 포함될 수밖에 없고 그래야만 한다는 거지. 그리고 왜 그러잖아. 거기에서 나나가 혜진이랑 응, 얘기할 응, 때 자기가 이혼을 결정한 이유는 가끔 만나도 사이좋은 아빠 응, 응, 엄마가 응, 또 혼자 살아도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응, 엄마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혼을 한다. 뭐 이혼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나는 그런 생각은 들어. 만약에 세연 나나처럼 뭐 지속적으로 불륜을 응. 아, 저지른다든지 그치, 그치. 아니면 뭐 폭력을 나한테 응, 응. 행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아이에게 아이를 때린다든지 뭐 그런 식이면 나는 정말 100% 아, 탈출해야 그건 된다고 맞지, 생각을 맞지. 해. 그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리고 반복될 것 같은 내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뭐 그런 스톡홀름 증후군 응, 그런 게 응, 있잖아. 응. 뭐 계속해서 그 안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도 뭐 치료를 받든지 해서 어떻게든 탈출해야 된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니까 내가 진짜 안타까운 거는 그런 거지. 주민 혜진도 약간 그런 폭력적인 성향, 뭐 아내를 때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을 때 주민이 치료를 받고 이 분노 조절 장애를 극복하고 우울증을 극복해서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둘이 서로 지금까지 배우지 못한 부부 관계를 배워서 서로에 대해서 맞는 소통 방식을 사용하면서 앞으로 덜 싸우면서 아이들을 함께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선택하는 게 모두의 행복에 좋다는 거지. 맞아. 맞아. 그러니까 나의 행복이 일단 첫 번째로 나도 거기에서 더 행복해질 수 있고 아이도 물론이고 아이들이 나는 진짜로 이혼을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끔 만나서 사이 좋은 아빠가 정말 좋은가? 나는 사회적인 시선 다 떠나서 그냥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때 반에서 가는데 뭐, 나 아빠랑 뭐 했는데 뭐, 우리 아빠 엄마랑 같이 여행 다녀왔는데 이런 얘기를 할 때, 한부모 가정도 문제는 없어. 그리고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는 생각은 당연히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내 아이가 그런 결핍을 느끼게 만드는 게 나라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 앞으로 살아갈 때. 그러니까 나의 어떤 선택으로 이 아이가 그걸 느끼게 만든다는 거는 또 나의 행복에도 치명적일 수 있고 부모가 당연히 서로 다른 사람들이 결혼해서 살면서 싸울 수 있고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과정을 보여주고 어떤 노력을 서로에게 쏟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이 아이에게 있어서 관계를 알려주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 싸우는 게 나아. 그냥 없는 게 나아. 그 관계를 끊고 아이의 평생 관계를 가져감에 있어서 또 그게 내가 책임지는 방법인가? 내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일까를 생각하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 와, 어려워. 사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그 모든 상황을 보고 들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냥 사실 그 방송에 나온 부분만으로 봐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찌됐든 핵심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일단 강구해 보고 나서 최후의 수단으로 이혼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게 나는 맞아.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이어도 그리고 내 주위에 누가 있어도 뭐 참아봐. 남자 다 그렇지. 야, 너가 그냥 무조건 아내를 배려해줘. 이게 아니라 그냥 조금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 집집마다의 조금 다른 상황이 있잖아. 거기서 정말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한 달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개선해 보려고 노력해 보고 그렇게 1년, 뭐 2년 유예기가 아이가 조금 더 클 때까지,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때까지 요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우리 이 시간 동안은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것들을 고쳐보자라고 정말 둘이 노력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맞아, 들어. 그게 맞아. 뭐 거창하게 무조건 6시까지 집에 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월급날 입금해 줄 때 당신 정말 한 달 동안 고생 많았어 고마워 라고 의무적으로 한다던가 정말 그냥 기계처럼이라도 아니면 퇴근하고 들어오는 남편은 무조건 오늘 아이들 보느라 힘들었지 하고 안아준다. 뭐 안아주기 싫으면 그냥 오늘 아이 보느라 고생했어 하고 이제 좀 시간 좀 시간 가져. 좀 가져. 어, 아니면 어, 아이스크림 하나 어. 사온다. 이거 먹으면서 좋아하는 거 봐. 내가 장난감만 치울게. 이것만 내가 담아놓을게. 그냥 이렇게 한다던가. 뭔가 그런 맞아. 쉽고 사소한 거 하나씩만이라도 조금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특히 그 원하는 건 말로 한다. 응, 원하는 건 맞아. 직접적으로 말로 한다. 이거 자기가 말 잘하잖아. 그거를 눈치채기를 기대하지 말고 말로 한다. 고기 구워줬으면 잘 구웠네. 맛있다. 라고 사실을 말한다. 아, 배가 고파서 그런지 들어가기는 하네. 이렇게 말해야겠느냐, 그 상황에서. 어떻게 들으면 우리의 이야기가 내가 요즘에 듣는 팟캐스트는 굉장히 뭐랄까 보수적이고 후진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을 우리 것 같아. 얘기가,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지 않는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다 참고 내가 이해하고, 그러니까 나만 노력하라는 얘기야. 그치. 여성들은 점점 더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되고 맞서 싸워야 되고 아이의 행복보다 자기 행복을 찾아야 되고라고 이야기하는 여성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그냥 나의 행복 안에 정말 아이 행복이 포함되어 있고 나만을
생각하면 내가 온전히 행복해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고 그렇다고 뭐 애를 위해서 내 인생을 정말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시추가 말한 대로 아주 사소한 것만 조금씩 바꿔가도 나와 아이가 여전히 계속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를 오히려 그런 식의 노력을 조금이라도 쏟을 때 이혼해서 행복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없는 상황이라면 당장 이혼하세요라고 할 수 있어. 뭐하러 같이 맞아, 살아? 왜 그 맞아, 환경에서 맞아, 왜 맞아. 살아? 당장 나도, 이혼하고 너 커리어 빨리 나도, 쌓아서 너의 길을 찾아. 난 음, 모든 사람한테 다 그렇게 음, 말할 수 있어. 이혼해. 왜 같이 살아? 나도. 어, 근데 어, 이미 아이가 둘씩 있고 이혼 가정 아이들이 다 불쌍하다는 거 아까 까미만처럼 아니야. 그 상황에서도 잘 음, 지낼 수 있고 또 견뎌낼 수 맞아, 있는데 그러니까 해보는 데까지 나는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결정할 수 그치. 있는 문제잖아. 이혼이라는 건. 아이가 어릴 때는 아이한테 아빠와 엄마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안 보이잖아. 예를 음, 들면 음, 내가 음, 다 음, 하는데 음, 애가 하루 종일 나한테만 붙어 있고 음, 내가 살림육아 다 하는데 남편은 진짜 돈만 벌어다 줬지 나 해주는 게 뭐 음, 있어. 이거 나 혼자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 너 없는 게 나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아이가 클수록 특히 나는 그 세연 나나 커플이 부부가 딸이 음, 둘이잖아. 음, 음, 음. 그리고 그 나나가 계속 공주님 공주님 그러면서 부르잖아. 딸 둘과 엄마는 굉장히 여성성의 끝에 있는 것 같은 음, 느낌이 음, 드는 음. 거야. 그러니까 막 딸들도 엄마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아빠 싫어, 아빠 미워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막 저리 가 하면서 뭐 우리는 셋이 굉장히 공주야, 새 공주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살고 있는데 괜히 아빠가 와가지고 막 야수 같은 아빠가 와가지고 우리 괴롭히고 거기에서 오는 불화 같은 것도 음, 있었을 것 음, 같은데 남편은 감히 여기에 낄 수 없는 상태인 거지 사실 이 세계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소외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싸웠을 것 같은데 나는 그러니까 아들뿐만 아니라 딸한테도 아빠라는 존재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인 거를 클수록 느끼게 되거든. 아빠가 없어도 되는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거지. 내가 아무리 살림 육아를 다 맡아도 아빠가 줄 수 있는 영향이 분명히 있고 나 엄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는 분명히 엄마 혼자도 아이들을 충분히 행복하게 잘 키워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게 더 베스트일 수 있다는 거지. 아빠의 긍정적인 영향을 아이가 인생에서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나는 갈수록 아빠의 자리가 굉장히 크구나라는 거를 결혼 생활을 할수록 느끼니까. 아, 마음이 아프네. 애들 생각하면 하여튼 마음이 아파. 그 부부를 그래, 생각하면 막 진짜. 분노가 일다가 아이들을 보면은 그리고 그 딸들이 엄마의 마음을 너무 알잖아. 나나의 딸들이. 그러니까 음, 아빠가 음, 음. 고쳤으면 좋겠는 점을 막 써보라고 할 때 막 엄마의 입장에서 막 쓰잖아. 나나는 아빠 그렇게 나쁜 사람 응, 응, 아니야. 응, 아빠 응. 좋은 것도 써보자. 막 이러면서 막. 근데 나는 아이들이 그런 마음을 먹게 되기까지의 그 과정.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던 결국에 우리가 했던 행동이 나중에 아이들에게서 보여진다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거야.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쌓여 있는 것들이 나중에 응, 응, 보여지고 응, 그때 응. 가서 후회를 하게 되는 거지. 응.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배워본 적 없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 무슨 말인지 밑밥 까는 게 알겠지? 느껴져서 약간 오글거렸네. 아무튼, 그쵸? 음.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뭘 하고 우리 있죠? 북클럽 하죠. 기혼 음, 여성들끼리 모여서 부부 관련 책을 읽고 그 책에서 우리 이런 문제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책에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하더라. 우리 이렇게 조금씩 음, 개선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지금 계속 음. 나누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암낫 솔로 비유티 벗을 치면 계정이 나오는데 거기에 우리 기혼 여성이 행복해질 수 있는 줌 북클럽 신청을 받고 있고요. 지금도 여전히 신청할 수 있으니까 신청해주면 나는 정말 여기에 특히 소영이가 왜 자기가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할 곳만 있어도 우울증이 정말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 맞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그냥 뭐, 암낮 솔로까지만 쳐도 나와요. 네. 맞아요. I'm not 솔로. solo. 어디다가 털어놓을 곳만 있어도 굉장히 나아지는 경험을 나도 했고, 많은 친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불평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고 내 행동을 바꿨을 때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들을 누릴 수 있으니까 진짜 이혼을 생각할 정도라면 뭘 못하겠어. 그냥 진짜 어떤 나의 행동을 조금이라도 바꿔보는 노력을 한번 같이 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언제든지 신청을 해주고 스무스하게 처음부터 쭉 다 끝까지 얘기를 나 했는데 진짜 쉽지 한풀이 한 것 않겠어요. 같아요. 근데 이 방송을 보면서 진짜 노션에다가 거의 막 나도 장문을 내가 이렇게 정리도 안 하고 막 쓰는 경우는 좀 드문데 진짜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막 지금 몇 줄이야. A4 한 두 장, 이거 한 장 넘을 것 같은데 막 쳤는데 그 얘기를 다 해서 조금 속이 시원하고 또 하나는 그냥 듣고 시청자가 답답해서 한 소리다라고 생각하고 소송 걸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정말 약간 늘 말하지만 애정을 갖고 어떻게든 해결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얘기고 너무 좀 뭐랄까 심한 악플이 많더라고. 특히 제일 많은 악플을 받는 건 은희. 그렇겠지. 근데 은희도 음, 조금만, 아니, 저렇게 예쁘고, 아이들도 너무 예쁘고, 음, 충분히 음, 나는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느껴지거든? 이렇게 보여진 모습 보면 얼마나 화려하고 예뻐. 그러니까 마음만 음. 조금 부드럽게 먹으면 그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죠. 그냥 가볍게 얘기하려고 좋아요. 한 건 아니고, 속풀이 하려고 하긴 했지만 2시간 동안 떠들어댈 줄은 몰랐어요, 내가. 난 알았지롱. 올라가는 건 2시간이 아니겠지만 우리는 2시간 정도 딱 계획했던 시간만큼 얘기를 네. 했습니다. 오늘도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죠. 아유, 고맙고요. 천만합니다. 들어줘서 고맙고요. 맞아. 지금까지 들어준 친구들도 너무 고맙고 우리는 결혼과 이혼사의 시즌2의 6화까지를 보고 이야기했고 앞으로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보면서 나중에 혹시 다 끝나고 또 할 한 얘기가 번 더 하자. 있으면 이거는 한 번 더 얘기해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에 또 들으러 와줘요, 친구들. 안녕. 바이바이. 안녕.